정부가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7일 하루 507명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일주일 평균 확진자는 2달 반 만에 4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백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 발생 경향을 보면 오랜 기간 동안 평일 기준으로 700명 안팎의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여왔습니다. 근데 6월 둘째 주부터는 600명대 그리고 이번 주에는 500명 말씀하신 것처럼 500명대를 연 사흘 동안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일단 700명 안팎의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이던 때와 비교하면 다소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안정화 양상은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이처럼 최근 보이고 있는 안정화 양상의 대표적인 이유는 예, 말씀하신 백신 접종에 의한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와 더불어서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절적인 요인도 일정 부분 함께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17일 정부가 3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했죠. 수험생과 교육 종사자를 우선 접종하고 7월 말부터 50대 접종, 8월부터 40대 이하를 접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계획이 적절하다라고 평가하십니까? 일단 시퀀스상으로는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 종사자 즉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 관계자분들이 우선 접종 대상자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네, 다만 교육 관계자분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필요 조건은 될 수가 있어도 충분 네. 조건은 아니다라는 점을 교육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방역 대책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8월부터는 40대 이하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계획인데 물론 3분기에는 약 4천만 명분에 해당되는 백신이 공급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일단 대상 연령대가 한꺼번에 이 물량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정된 물량이 순차적으로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상 연령대에 대한 접종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현재 일선에서는 선착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만일 40대 이하 연령대에 대하여 앱 등을 통한 선착순 원리를 적용을 한다면 마치 과거 마스크 구매를 위해 긴 줄을 섰던 것처럼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드리면 오히려 이러한 방법보다는 1부터 31일까지 그러니까 생년월일의 일에 대한 어떤 추천 방식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접종을 하는 방식이 오히려 이런 사회적 혼란을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조금 전 그 전면 등교에 관해서 교육 종사자 우선 접종이 필요 조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충분 조건이 되려면 이제 그 학생들도 백신 접종을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접종 계획에 따르면 16세에서 17세가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이게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이대로 2학기 전면 등교 수업을 해도 괜찮을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방학 기간 내에 16세에서 17세에 해당되는 학생들까지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의 화이자 백신이 공급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해당 연령대에 대한 허가 심사가 국내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번 접종 계획에서 16세, 17세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포함이 안 된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학생들은 대표적으로 집단 생활을 하는 그룹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학기 전면 등교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일단 임상시험을 기반으로 접종이 가능한 연령대,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16세에서 17세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50대를 포함한 60대 미만인 성인들보다는 접종이 가능한 우리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접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접종 계획 발표에서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방역 당국은 2차 접종 대상자에게 교차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효과나 안전성에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4월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받으신 의원 및 약국 종사자 그리고 사회 필수 인력 등 약 70여만 명에 대한 2차 접종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 계획을 밝혔는데요. 일단 효과나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히려 효능 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백신 플랫폼상 1차 접종 시 생성된 그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에 대한 항체가 2차 접종의 효과를 간섭하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효과가 높지 않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회 접종하는 것보다는 2차 접종은 다른 플랫폼의 백신, 지금 말씀하신 화이자나 아니면 모더나 백신 등을 사용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볼 때 효과 면에서는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분 부족 사태가 발생한 거는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2차까지 접종을 해야 하는 백신의 경우에는 1차 접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접종 그 기간 내에 2차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물량을 비축해 놓아야 하는데 상반기에 1,300만 명 1차 접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차 접종 물량까지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예. 따라서 당초에 교차 접종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어쩌면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계획에 없던 교차 접종 카드를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능이나 안전성 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시스템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 코로나19 재감염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초 확진 때와 재감염 때 바이러스 유형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에 걸렸다 회복해도 항체 지속 기간이 짧다는 건지, 변이 바이러스가 그만큼 감염이 잘 된다는 건지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요? 일단 국내에서 확인된, 그러니까 지난해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재감염 확정 사례가 보고된 이후에 지금까지 총 4명의 재감염 의심 사례가 추가적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보고된 재감염 사례도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재감염 사례로 알려져 있고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4명 중에 2명에 대해서는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재감염 사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검체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재감염 사례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재감염 추정 사례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재감염이 아니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항체 지속 기간이 짧아서 재감염이 발생했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항체가 일정 수준으로 지속이 되더라도 백신 접종 완료자에서 돌파 감염이 발생하는 것처럼 코로나19 감염 회복자, 즉 자연 면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기존 바이러스든 아니면 변이 바이러스든 재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오는 20일에 발표되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 4명 중 1명꼴로 백신을 맞았으니 이제는 완화해도 되지 않나라는 여론도 나오는 것 같은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보이는 코로나19 안정화 양상의 대표적인 이유가 백신 접종 효과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국민 4명 중 1명은 1차 이상의 백신을 맞았습니다, 분명히. 근데 반대로 보면 4명 중 3명은 아직 접종을 받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백신 미접종자가 더 많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 효과가 다소 나타난다고 하여서 방역 조치를 큰 폭으로 완화를 하게 되면 최근에 영국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시 확산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일종의 시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게중심이 맞지 않으면 다시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소 완화된 개편안은 몰라도 큰 폭의 방역 조치 완화는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 정부의 발표대로 앞으로 두세 달 또는 세네 달 후면 국민의 상당수가 백신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년여 동안 비교적 국민들께서 잘 참아왔고 관리도 잘 돼왔는데 앞으로 몇 개월, 그리 멀지 않았거든요. 성급한 완화보다는 한 걸음 천천히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것처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